우리가 배운 거는 그 네 가지 타입을 배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쇼트형이 있었고 인티저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롱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롱롱형이 있었잖아요. 롱롱이 있었는데 이거는 전부 다 양수와 음수를 다 가질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인데 나는 음수는 필요 없고 양수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앞에다가 우리가 전부 다 unsigned만 붙이면 양수만 갖는 데이터 타입이 됩니다. unsigned short 같은 경우에는 크기는 똑같아요. 크기는 2바이트고 인티저도 마찬가지 4바이트, 4바이트, 그 다음에 여기 8바이트. 그래서 unsigned나 그냥 signed나 다 크기는 똑같은데 다만 표현하는 숫자의 범위가 unsigned가 붙으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음수에서 쓰던 범위를 양수로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short가 이만큼 공간이 있으면 이 반은 음수를 쓰고 이 반은 양수를 썼었잖아요. 그런데 그림을 그려보면 이 음수가 필요 없어지니까 양수 쓰던 거는 그대로 쓰는데 더 이만큼을 1로 옮겨오게 되는 거죠. 이만큼을 1로 옮겨오게 되니까 양수에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2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한번 간단히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프로그램이 그냥 거의 타이핑이 이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쳐놓은 프로그램을 한번 잠깐 볼게요. 자, 한 줄 한 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앞에 이제 쇼트형이 있었는데 양수만 갖는 건 앞에다 unsigned short라고 이렇게 unsigned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크기는 다 똑같아요. 2바이트. 그 다음에 인티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unsigned int 해도 되고 그냥 unsigned만 해도 int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얘와 얘는 똑같은 거고 얘 4바이트고 그 다음에 unsigned long은 현재 이 시스템에서는 역시 4바이트 그 다음에 unsigned long 형도 역시 8바이트인데 표현할 수 있는 양의 범위가 2배로 늘어났겠죠. 그래서 C 리밋 안에 있는 각각의 타입이 나타낼 수 있는 최대값만 한번 출력해 보기 위해서 일반 그 부호가 있는 형이랑 없는 형을 둘 다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hort max는 이제 short max 아까 찍었던 거죠. 그래서 unsigned short max는 앞에 u를 붙인 매크로를 사용하면 됩니다. u short max, int max, 그 다음에 u int max. 롱형은 일부러 안 찍었고요. int와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long max는 l long이었는데 여기서 ul long으로 바꾸면 되겠죠. ul을 붙여하고 u long max. 이렇게 해서 해보면은 이게 unsigned가 됐을 경우에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확대를 한번 해서 보면 더 잘 보이겠죠. 네. 그래서 unsigned short부터 보면은 얘가 65,000까지 늘어났잖아요. 아까는 최대에 쓸 수 있는 게 32,000이었는데 그래서 제일 작은 건 마이너스 32,768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음수를 안 쓴다고 하니까 그걸 전부 다 양수로 옮기니까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2배로 늘어납니다. 제일 작은 건 이제 0부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인티저는 21억, 제일 작은 건 마이너스 21억부터였는데 이게 이제 2배가 되면서 42억 정도로 늘어났고요. 롱롱맥스는 아까 922경 정도 됐었는데 이제는 1800경에서 2배로 더블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unsigned가 붙었을 때와 안 붙었을 때의 차이는 양수에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2배로 늘어난다.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 처리하는데 모든 숫자 처리가 예를 들어서 다 양수예요. 예, 그러면 모든 숫자 처리가 다 양수면 우리가 굳이 음수를 표현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오히려 프로그램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앞에다가 unsigned를 붙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 확 늘어나는군요. 이 화면이. 예,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unsigned 데이터 타입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워볼 토픽은 초기화입니다. 초기화. 여기다 한번 초기화. 영어로 쓰면은 initialization이죠. 예, initialization.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변수를 만들 때
우리가 그냥 변수를 만들면, 예를 들어서 뭐 인티저 a라고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인티저 a를 만들면 이때 a를 저장할 수 있는 그 메모리 공간이 잡히고 얘는 이제 a가 되는데, 이 안에 무슨 값이 들어가 있을지 몰라요. 전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공간이 잡히면서 이것이 전부 다 0으로 초기화 되는데, 이런 함수 안에 우리가 선언하는 변수 같은 경우에는 초기화를 안 하기 때문에 이 a라는 공간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지역 변수,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하죠. 변수, 그 함수 안에서 만들어지는 변수. 그래서 지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만들면서 바로 초기화를 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이런 이제 쓰레기 값이 들어있는 거를 막아줄 수 있어요. 전역 변수도 물론 0으로 초기화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초기화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울 곳은 변수의 초기화,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면서 초기화하는 방법인데, C 언어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변수를 초기화했잖아요. 한번 프로그램 짜볼게요. 그래서 인티저 a라는 거를 만들면, 이렇게 만들면 이제 초기화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a라는 공간이 잡히고 쓰레기 값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보통은 예를 들어서 50이다 이렇게 초기화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변수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초기화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C++에서는 초기화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해요. 이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자, 이런 방식도 초기화됩니다. 이것은 이제 a를 50으로 초기화하는 거예요. 네. 마치 배열처럼 생겼는데, 배열은 이렇게 꺽쇠 기호를 쓰잖아요. 배열은 a에 50 이렇게 해서 하지만, 이것은 그 C++ 언어에서 초기화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a라는 이름은 같이 쓰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것도 역시 이제 초기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티저 배열을 만들면서 얘 값을 최초에 50으로 하고, 한 가지 뭐 두 가지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50으로 초기화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둥근 괄호를 써도 되고, 이런 그 컬리 브레이스, 예쁜 괄호를 사용을 해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한번 값을 한번 찍어 볼게요. a를 찍고 a를 찍고 and l. 자, 2개, 3개, 4개, 5개. 자, 봅시다. B, C, D, E 이렇게 해서 다 한꺼번에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제대로 초기화가 됐다고 하면 전부 다 50이 다 찍히겠죠. 자, 한번 수행해 볼게요. 수행해 보면 이렇게 전부 다 50이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초기화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번엔 초기화를 한번 시켜보지 않아 볼게요. A를 초기화를 안 시켰어요. 이제 만들자마자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시켜보면 재미있게도 여기서 비주얼 스튜디오 상에서는 오류가 뜨죠. 빌드 에러가 있었다. 확대를 해야겠네요. 자, 빌드 에러가 있었다. 어떤 에러가 있느냐 한번 살펴보면, 자, 여러분들 요거 보이시죠? 그래서 uninitialize local variable a가 사용이 되었다. 즉, 잘 보면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초기화 안 된 변수로 인해서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이걸 아예 에러로 자동적으로 잡아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인티저 a를 우리가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초기화가 안 됐어요, 이 부분에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 a 값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즉, 이제 사용을, 그러니까 초기화가 안 된 변수를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용 안 하면 오류는 발생하지 않은 걸까요? 당연하겠죠. 한번 이거를 코멘트 아웃하고서 한번 돌려볼게요.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자, 50이 이제는 4개만 찍혔어요. 왜냐면 우리가 A 값은 출력을 안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아까 나왔던 오류 같은 거는 선언하지 않은, 초기화하지 않은 변수를 사용을 하려고 할 때, 이걸 사용 안 하면은 사실 여기에 쓰레기 값이 들어있든 없든 상관이 없죠. 사용 안 할 거니까. 하지만 일단 사용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를 걸러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은
초기화하는 방식인데요.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그래서 이거 50이라고 해요. 이렇게 초기화하는 방법을 무려 5가지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C 언어에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이게 이제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괄호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퀄 한 다음에 괄호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컬리 브레이스 쓰는 거, 그 다음에 컬리 브레이스에다 이퀄 하는 거. 그래서 이 4가지 다양한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것만 사용해도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남이 이걸 사용했을 때 내가 알아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초기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구나 라는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차시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들 있잖아요. 정수가 보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요 10진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진수도 사용을 하고 8진수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진법별 숫자 표기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진수는 앞에 0x를 붙여가지고 16진수임을 표시를 하고요. 그래서 0x10 같은 경우에는 10진수로 치면 16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8진수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다가 0을 따로 붙이고 여기 있는 숫자를 사용하면 되는데 8진수 1, 0은 10진수로 고치면 8이 될 겁니다. 그리고 10진수는 여러분들이 쓰는 식으로 그냥 쓰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16진수, 8진수, 그 다음에 10진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출력을 하면은 우리가 cout을 이용해서 출력을 하는데 cout을 출력하면은 일단 기본은 10진수로 출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16진수로 보고 싶다거나 또는 8진수로 보고 싶다면 그렇게 형식을 지정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이렇게 cout 한 다음에 헥사, 그죠? 예. 헥스를 지정하면은 요 이후에 출력되는 숫자들은 16진수, 그 다음에 옥탈 이러면은 8진수, 그 다음에 데시멀 이러면 이제 10진수로 출력되는 것을 이렇게 진법별로 출력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using namespace 해가지고 std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인티저로 다 만들게요. 맨 처음에 10이라는 10진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티저 b는 16진수로 나타낼게요. 0x 10, 그 다음에 인티저 c는 8진수로 한번 나타낼게요. 0, 10. 예. 그래서 이거는 8진수고, 그 다음에 이거는 16진수가 될 거고요.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16진수. 그래서 먼저 그냥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cout에서 A 출력하고 end of line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하고 C만 바꿔주면 되겠죠. D하고 C. 여기는 오타가 났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5 하면 자, 이렇게 실행이 된 걸 볼 수 있는데, 조금 옮겨볼게요. 더 잘 보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A는 10진수니까 그냥 10이 찍혔죠. 10이 찍혔고, 그 다음에 B는 16진수인데 16진수 우리가 0x10을 넣었는데 출력할 때는 다 10진수로 기본으로 바꿔서 출력하기 때문에 16이라고 출력된 거고요. 8진수 C는 8진수가 010이었는데 역시 10진수로 바꿔서 8로 출력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기본 출력 방식이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출력 방식을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16진수로 바꾸는 거는 헥스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숫자 출력 형식을 16진수로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cout에 옥탈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8진수로 출력하는 거죠. 자, 지우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cout해서 원래대로 돌려놓으려면
데시멀로 돌려놓고요. 그 다음에 C 아웃에 이번에는 A, B, C 다 찍어볼게요. A, B, C, and L. 그 다음에 여기 중간중간에다가 우리가 공백을 삽입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야 이제 숫자가 하나씩은 떨어져서 보일 테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충분히 설명이 됐으니까 바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해서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맞춰 놓을게요. 자, 여기 보면은, 자, 맨 처음에 출력되는 숫자는 A죠. A니까 10진수 10으로 출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6진수로 출력을 하고 했으니까 이제 B를 출력을 하는데, 이 10이 16진수 10이에요. 앞에 0x는 우리가 출력을 하려면 일부러 붙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C를 이제 그 8진수 형식으로 출력을 하고 있으니까 10. 자, 이거는 우리가 0, 1, 0인데 그냥 출력될 때는 그냥 8진수에 해당하는 것만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0진수로 바꿔놨죠. 그래서 A, B, C 세 개를 찍으면은 다시 다 10진수로 바꿔서 10, 16, 8로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C++ 프로그램에서 16진수, 8진수를 사용하는 법, 그 다음에 이렇게 진법별로 숫자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C 아웃에다가 이러한 헥스, 옥탈, 그 다음에 데시멀, 이거를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C++ 언어에서는 새로운 데이터형이 하나가 추가됐어요. 이제 bool이라는 데이터형인데요. 우리가 C 언어에서 true나 false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true, 즉 참이라는 것은 1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거짓은 0이라고 했잖아요.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C 언어에서는 0은 거짓이고, 그 다음에 0이 아닌 모든 것은 참을 사용을 했고, 요런 이제 값을 사용해서 거짓하고 참을 표현을 했는데, C++에서는 아예 이런 이제 bool이라는 데이터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bool이라는 데이터형이 가질 수 있는 값은 true와 false라는 아주 그냥 딱 명시된 요런 값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true는 1이고요. 그 다음에 false는 0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출력을 해보면 true를 출력하면 1로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false를 출력하면 0으로 출력이 되는데, 이거를 실제로 내가 true하고 false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 C out에다가 우리가 bool alpha라는 명령어를 보내고 나면은 그 다음엔 true하고 false로 이제 찍히게 되고요. 다시 숫자 1하고 0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은 no bool alpha를 C out에 보내게 되면은 다시 1하고 0으로 찍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 타입인 bool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칠까요? 우리가 bool 해서 b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true라는 값을 넣고요. 그 다음에 bool 해서 c에서 false라는 값을 한번 넣겠습니다. 그러나서 c out에다가 b를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c out에다가 c라는 값을 and l 이렇게 해갖고 출력을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면 자, 여기서 B를 찍은 데서는 1이 됐고 C는 false니까 0이 출력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제는 이거를 우리가 true하고 false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C out에다가 bool alpha라는 것을 보내면 됩니다. 물론 이 bool alpha는 원래 이름은 스탠다드 이쪽 네임스페이스에 있어요. 그래서 bool alpha가 원래 명칭인데 우리가 지금 네임스페이스를 스탠다드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한번 돌려보면 이번에 출력은 true하고 false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것을 다시 우리가 이제 1하고 0으로 돌리고 싶다라고 하면 다시 C out에 no bool alpha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B하고 C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보면 맨 처음에 true하고 false는 아까 그거고요. 이제 다시 이걸 no 불 알파를 보내서 숫자로 찍어달라 하면 1하고 0이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불형에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true하고 false로 넣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아예 1하고 0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true하고 false를 사용하는 거고요. 이거는 true 대신에 1을 사용하고요. 네, 이건 true겠죠. 그 다음에 false 이렇게 사용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 돌리면은 아까와 동일하게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 넣고 0 넣어서 true하고 false로 하면 true하고 false가 찍히고 그 다음에 1하고 0이 제대로 찍힌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은 잠깐 정리를 하면 아까 필기해 놓은 거를 보면 더 쉽겠죠? 예, 있죠. 우리가 불 데이터형이라는 걸 새로 배웠고요. 불 데이터형의 true하고 false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걸 배웠고, 그 다음에 cout에 출력할 때 true, false로 찍고 싶으면 불알파, 다시 1하고 0으로 찍고 싶으면 no 불알파를 보내면 된다라는 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